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수출입은행 시행령으로 인해 폴란드에게 당장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안녕하십니까, 레드버티컬 리서처 오재석입니다. 최근 증시가 악화되면서 코스피가 2300선까지 하락했는데요. 이와 함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방산기업들의 주가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폭을 비교해보면 코스피는 고점 대비 약 14%가량 하락한 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고점 대비 약 40%가량 주가가 하락하면서 더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시장 평균보다도 하락폭이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떤 안 좋은 이슈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현재 닥친 제일 큰 문제로는 폴란드 2차 방산 수출 계약 지연이 있습니다. 작년 2022년 7월과 10월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와 K9 자주포 648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이 기본 계약이란 수출 대상 장비와 규모에 대한 포괄적 협약으로 향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계약 이행 사항이 담긴 이행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현재는 K9 자주포 212문, 천무 200문에 해당하는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폴란드로 납품이 진행되고 있죠. 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계약 금액은 약 8조 원 규모였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등이 수주받은 1차 이행계약까지 전부 다 더하면은 총 수주 규모는 17조 원 규모에 육박합니다. 문제는 2차 이행계약에 있는데요. 본래 2차 이행계약은 올해 상반기 말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만 정책금융 지원 한도가 가득 차면서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행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은 특정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7월 말 수출입은행의 자기 자본이 18조 4천억 원이므로 현재 폴란드에 지원할 수 있는 수출금융 지원액은 40%인 7조 3,600억 원입니다. 지난 17조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에서 우리 정부는 폴란드에 12조 원가량의 금융 지원을 제공했는데요. 이때 수출입은행이 6조 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6조 원씩 투입을 하였습니다. 7조 3,600억 원 중에서 6조 원가량이 투입되었으니 1조 3,600억 원가량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는 2차 이행 계약이 17조 원 규모였던 1차 이행 계약보다 훨씬 더 큰 규모라는 점인데요. 최대 43조 원 규모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폴란드에서 요구하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20조 원 이상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앞서 계산한 여유자금 1조 3,600억 원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죠. 폴란드가 무리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근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는 무기 구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금융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무기 수입국들이 선진국이 아닌 중, 후발국 위주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들은 자력으로 무기를 생산할 만큼 경제가 발달했지만 중후발국은 자체 방위 사업을 영위 못할 만큼 경제력이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진국이 중후발국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폴란드도 이런 중후발국에 속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국가별 소득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폴란드는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곤한 이 전형적인 동유럽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폴란드를 비롯한 중후발국에 대한 무기 수출 시 선진국이 지급하는 방산 수출 관련된 대출 및 보증은 통상적으로 계약 금액의 80%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 국제적인 관행입니다. 현재 수출입은행이 지급하는 2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2차 이행계약금 43조 원의 절반 수준이니 관행상에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수출입은행 시행령으로 인해 폴란드에게 당장 금융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시에 무기 수급이 급한 폴란드 입장에서는 수입 규모를 줄이던가 한국이 아닌 미국, 독일 등에서 무기를 수입하게 될 수도 있죠. 더군다나 러시아와 맞닿아 있어서 이 향후 무기 수출 가능성이 높은 동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무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중후발국으로 무기 수입에 대한 절충 교역으로 금융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 지원 한도가 계속 막혀 있다면 이런 잠재 고객들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비용 때문에 폴란드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시중은행 입장에서도 조단위 금액을 빌려주고 다시 회수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방산업계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 위원들이 나서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지난 7월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등 12인이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뒤이어 지난 10월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등 10인이 자본금 한도를 35조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3명이 국내 수출 기업의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예외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요. 이에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계약 당사자나 보증인이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이 협의해서 예외 사유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방산 수출 관련 한도는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국회의 개정안 처리 속도인데 거쳐야 할 과정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 발표된 제20대 국회 전체 법안의 평균 처리 기간은 577.2일로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립니다. 이제 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 과연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폴란드가 기다려줄 수 있는지 걱정되는 부분이죠. 폴란드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정권 교체 이슈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실시된 폴란드 상하원의원 총선거에서 야권 연합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8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기존 집권당이었던 법과 정의당은 극우 보수정당으로 2015년 집권한 이후 낙태 규제를 강화하면서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와 정면 충돌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영국처럼 폴란드도 EU에서 탈퇴하는 폴렉시트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기존 집권당이 EU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만큼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 국가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것을 꺼려 했을 것입니다. 특히 EU 국가 중에 반나치주의로 인해 독일에 대한 반감은 특히 더 강한 편이죠. 군사강국인 독일이 아니라 한국과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이번에 정권을 차지하게 된 야권연합은 친독 성향이 강한 편인데요. 야권연합을 이끄는 도널드 투스크 시민연단 대표는 독일계 폴란드인으로 독일이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에서 정상회의 상임위장까지 갈 만큼 독일과 친분이 있는 인사입니다. 실제로 도널드 투스크가 이끌던 시민연단은 독일에서 방산무기를 수입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었죠. 도널드 투스크가 총리로 집권하게 되면은 향후 폴란드로의 방산 수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를 유럽 진출 거점으로 삼으려고 했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지금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2차 이행계약 지연 문제와 폴란드 정권교체 이슈로 인해 방산 산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성장통을 겪고 있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대한민국 방산 산업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